공포 탐욕의 지수라는 거는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너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지표인데 활용을 안 하거든요. 활용할 생각을 못 하죠. 근데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띄워주신 자료 보시면은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저는 5만 원대 매수했는데요. 지금 수익이 한 20% 나와 있어요. 지금 사면 어떻게 해요? 단가 떨어지잖아요. 전 상관없다 봐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코노미 클래스의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본업은 M&A를 하고 있고요. 투자 경력은 국내 주식은 한 22, 3년 정도 됐고 해외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경력이 좀 긴 만큼 좀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겪었기 때문에 경제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맞아요. 강력 추천해 주셨는데 그럼요. 그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0%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공매도 순위 1위 삼성전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참 여러 방송 다니면서 이제 하고 다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공매도 1위 삼성전자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환율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외국인의 흐름이 좀 좋아지면은 삼성전자가 방향을 바꿀 것인데 그럼 지금 공매도 쳐놨던 것들이 숏 커버링으로 돌면서 대형 주지만 굉장히 큰 흐름을 위쪽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숏 커버링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보통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도 하고 숏 네. 스퀴즈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른가? 그냥 하나는 현상이죠.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숏 커버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공매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라는 게 앞에 공짜 빌공짜를 써요. 말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한테 빌려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를 하고 주가가 어차피 떨어질 거로 베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지금 현재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에 주식을 빌립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8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 하면은 1,000원에 빌린 다음에 그냥 그날 매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랬다가 기다렸다가 주가가 800원까지 떨어지면은 800원대에 그냥 매수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증권사한테는 그 금액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주수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한 200원 정도의 차익을 얻는 게 보통 공매도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공매도를 칠 때 사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사실 욕도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욕을 하는데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는 어차피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어쨌든 그 기업의 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은 최고의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들이 예상하는 이론적 손실은 사실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손실은 무한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떤 흐름이 나와서 주가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게 된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이 주식을 빨리 증권사에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매수를 하죠. 갚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숏 커버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숏 스퀴즈 현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숏 커버링 그거를 이제 보시고 공매도 그런 걸 보시고 삼성전자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사실 삼성전자는 두 가지를 봤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 실적을 그렇게 잘 찍어내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왜 떨어지지? 다른 외부적인 요건 그때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는 회장님께서 법원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업무적으로 차질을 굉장히 좀 안 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MSCI 리밸런싱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면은 삼성전자를 일단 매도를 하고 보기 때문에 리밸런싱 할 때마다 매도를 하고 이제 중국의 A주로 넘어갔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너무 안 좋았고. 참 저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수급적인 측면이 좀 불안정하다. 이것만 개선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숏 커버링이라는 게 수급적인 부분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믿긴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파운드리 욕을 엄청 하면서 삼성전자가 막 파운드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또 되게 웃긴 게 그때는 디램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삼성전자 디램 너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초격차에 새로운 디램을 개발해서 오픈을 하니까 그 이후에 디램 욕은 안 해요. 안 나옵니다. 이제는 파운드리를 건드리더라고요. TSMC까지 건드리는데 참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수급도 수급이지만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 바라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들은
거의 뭐 선두에서 이제 욕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퍼펙트했고 완벽했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조차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숏 커버링까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은 소식 있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텍사스 연기금이었나? 거기서 이제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반으로 줄이겠다. 하지만 이머징 마켓 전체 투자금은 줄이지 않겠다. 그 이게 무슨 얘기다? 이머징 마켓 전체 금액은 홀드되지만 중국에서 돈을 빼겠다. 그럼 그 뺀 돈이 나머지 어디론가 갈 텐데, 그렇죠. 이머징 국가 중에 거의 뭐 탑2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외국인 들어왔을 때 뭘 먼저 매수할까? 일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LG에너지솔 이런 애들은 매수를 일단 하고 본다. 그것 자체가 이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될 것이고, 그게 또 오히려 더 강력한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사실 이게 베이스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신 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20% 올랐나 보다,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감정과 그 시장 분위기를 기억하거든요. 그쵸. 그때는 울고 진짜 싶었죠. 네, 다 욕했어요. 진짜 울고 싶었어요. 지금 삼성전자 말하면 다 4만전자 간다고 네. 하고, 뭐 5만전자 이하로 깨진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별로 특별히 호재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 CPI 7.7 그때 확 오르긴 했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네.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 스물스물 출연하시고 나서도 네. 계속 스물스물 오르더라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뭐 TV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고, 항상 하면서 제가 앞에 붙였던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도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려웠죠. 근데 불과 고점 대비해서 지수를 밀어버린 건 한 3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1년 거의 뭐 반 1년 이상을 밀어버리니까 지친 거죠. 오히려 코로나 때는 단 몇 주, 몇 달 안에 밀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1년을 넘게 밀어버리니까 그만큼 더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의 사례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2000년도 초반이죠. 이제 월드컵이 한참 있을 때, 그때도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번에 많이 빠지길래 도대체 턴어라운드 할 때 어떻게 턴어라운드 했을까라고 해서 2000년도 초반 거를 제가 다이어리를 제가 펴서 봤는데 없어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진짜요?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2003년도가 완전 바닥이었는데, 2003년도, 2001년도에 9.11 테러 터졌죠. 2003년도에 그때가 사스가 돌았나? 사스도 돌고, 그리고 그때 이라크 전쟁도 그때 있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라크 전쟁이면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미국은 3자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붙었기 때문에 완전 붙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았죠.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았죠. 당연히 그렇게 싸우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분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도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믿을 거는, 시황적인 부분은 너무 정치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건 결국은 종목밖에 없는 것 같다. 기업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대표님 왜 올라요? 라고 하면은 전 답을 못 해요. 왜냐면은 CPI 7.7? 이게 계속 9, 8 나오다가 7 떨어져서 좀 낮게 보이는데 7.7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요.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7.7 나왔다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밑에서 올라갈 때 4, 5, 6, 7 올라갈 때 7.7, 뭐 8, 제 기억으로는 8 나왔을 때 아마 이거는 세상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시점이었어요. 7.7이나 8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웃겼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심리가 많이 이제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의 사라는 말이, 그 공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진짜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공포잖아요. 근데 그때 살 수 있는 용기. 우리가 보통 그 Fear and Greed라고 하잖아요. 공포와 탐욕의 지수. 진짜 그 요즘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공포와 탐욕의 지수가 지금은 그리드예요. 살짝 이제 탐욕 구간에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익스트림 그리드는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은 익스트림 피어, 그리고 뉴트럴, 그리고 그리드, 익스트림 그리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지금 그리드인데, 그리드와 뉴트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립과 살짝 환호.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익스트림 피어였어요. 근데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미증시 바닥, 우리나라 증시 바닥. 그렇구나. 그래서 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미증시 바닥,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때 바닥이었어요. 놀랍죠. 그럼 익스트림 피어일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를 어떻게, 피어인 그리드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극단적일 때 많이 잘 맞아요.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다 그러면은 좀 정리 좀 해볼까? 그리고 익스트림 피어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매수 한번 해볼까? 그렇구나.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까지 시황 뭐 이런 거 다 틀리잖아요. 뭐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홍콩에 있든 일본 모든 애널리스트와 모든 스트레이트가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시장이 경쟁 논리로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았고 무조건 이제 심리적으로만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경쟁 논리로 안 돌아가면 이거 심리적이면 사람의 심리를 수치화시키는 게 참 어려운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번뜩 떠오른 게 Fear and Greed 있네? 그래서 깔아봤어요. 깔아보고 이게 긴 기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와. 봤더니 최근 걸 봤더니 불과 한 달 전에 익스트림 피어에 들어갔을 때 미증시도 바닥 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바닥 코스피도 바닥 코스닥도 바닥 그래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봤죠. 그리드로 가봤더니 그리드도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한번 앞으로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구나. 이미 사실은 이게 이 공포 탐욕의 지수라는 거는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너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지표인데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활용할 생각을 못 하죠. 근데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띄워주신 자료 보시면은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너무 특히나 도움이 이번처럼 이제 심리적으로 뭐 다 괜찮은데 실적도 괜찮고 사실 뭐 미국도 보시면은 지금 우리 그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1분기 실적 들어갈 때도 걱정된다. 잘 나왔어요. 2분기 들어가기 전에도 걱정된다. 잘 나왔어요. 3분기도 잘 나와요. 우리나라가 물론 3분기 좀 꺾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워낙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걱정이 앞서는 거죠. 현상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서 심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배할 때는 익스트림 피어 구간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이제 피어 앤 그리드 공포와 탐욕의 지수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앙드레 코스톨란인가요? 네, 그런 맞아요. 책에 보면은 주식은 심리가 뭐 80%인가 90%인가 그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주식을 그냥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라고. 되게 극단적인 말씀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심리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저 사실 이게 옛날부터 투자 문화가 좀 되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너무 우리나라 분들은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제가 겪어왔던 부분인데 단기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해봤죠 옛날에. 근데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장기 투자하시는 이제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1년에 매매를 몇 번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많이 했죠. 나중에 수익률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못하지 않았어요 이쪽도. 단기 투자도 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에 차라리 나는 본업을 하면서 그냥 투자는 투자대로 해놓고 놔둬야겠다. 어차피 내가 매수 많이 넣으면 내가 안 봐도 지들끼리 알아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생각을 그때 가지게 돼서 계기가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네. 그때 이제 사라고 하셨을 때 네. 이제 그 실적 부분도 보셨고 네. 수급적인 부분도 보셨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때 살 때는 네. 그게 싼지 비싼지 밸류에이션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PBR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신 건가요? 당연하죠. 말도 안 되죠. 어. 아니 삼성전자가 PBR이 10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참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이제 대표주들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대형주들 앞에서 이제 이끌고 온 대장급들은 항상 이제 심리적인 요인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때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당시도 이미 반도체 시장은 뭐 겨울이 온다, 안 좋을 것 같다,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삼성전자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모르는 미래 얘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 실적,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계속 잘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번 3분기 좀 내려갔지만 1년 내내 잘 나오는 걸 바라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이 이런 반도체는 주가가 선반영되거든요. 보통 이제 반도체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미래의 상황을 보통 선반영하는데 그 선반영이 아마 이번 3분기 됐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많은 거를 털어낸 이번 3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보다 또 한 20% 이상 올라가서 네. 100만 원을 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121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6개월 선이죠. 보통 이제 장기편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시원하게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보조지표를 많이는 안 봐요. 차트도 많이는 안 보는데 21선이랑 121선은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데드크로스가 된 상황인데 21선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120선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드크로스 직전이에요. 아마 다음 주 초 이미 났는지 모르겠지만 21선이 120선을 뚫고 올라온 시점이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아마 다음 주 늦어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고 살짝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올라오는 21선 받고 이제 올라가면서 좀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이후에 소폭 조정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매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밑에서 매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저는 5만 원대 매수했는데요. 지금 수익이 한 20% 나와 있어요. 지금 사면 어떻게 해요? 단가 떨어지잖아요. 전 상관없다 봐요. 그러시군요. 네. 조금 더 사시는 것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네. 그 며칠 전에 그 워런 버핏이 네. TSMC를 사서 맞아요. 그게 또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맞아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를 선택했다. 네. 그럼 삼성전자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워렌 버핏은 되게 명확한 기업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워렌 버핏이어도 TSMC랑 파운드리를 매수한다고 봤을 때 TSMC와 삼성이 있으면 저는 그냥 TSMC를 매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종합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워렌 버핏이 버크셔 서웨이가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애플이죠. 그죠? 애플입니다. 애플인데 팀 쿡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마치 중간선거 끝나고 누구 들으라는 듯이 딱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아시아발 이제 반도체량을 최대한 줄이고 미국 내에서 하겠다. 미국에 TSMC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든이 어쨌든 지금 IRA 하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 위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봤을 때 팀쿡 입장에서는 그냥 립서비스 한 거예요. 사실 이번에 중간선거 보면은 선거 전까지는 공화당이 이길 거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하원은 잡았어요. 오늘 보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하원 잡았다고 얘기 나왔더라고요. 상원은 근데 민주당이 가져갔죠. 근데 이게 원래 이 중간선거 전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그냥 공화당이 압도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압도도 아니고 그냥 겨우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줄 서기해야죠. 어쨌든 2년 동안 줄 서기해야죠. 24년 동안 대선 있을 때까지 줄 서기해야 되니까 뭐 애플의 입장에서는 IRA도 있고 하니까 그냥 미정부한테 바이든 대통령 들으라고 우리는 이제 아시아 안 하겠다. 선 근거죠, 그냥. 저는 그 립서비스라 봐요. 네. 물론 이제 TSMC가 기술력이 더 뛰어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따라오고 있긴 있는 게 있지만 당장만 놓고 보면은 TSMC는 거의 지금 파운드리 기업인데 대부분의 팹리스,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다 미국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는 미국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실 근데 삼성전자는 미국에 목매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도 있지만 가전도 있고 뭐 TV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목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다가 다 해주고 우리나라 쪽에 목매는 기업한테 주고 싶은 거 맞는 거죠. 이제 그걸 캐치해서 이제 애플의 팀 쿡 CEO는 우리 그럼 TSMC 쪽으로 우리는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은 문제가 그렇게 갔다 가더라도 2024년도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TSMC가 지금 앞서고 있고 삼성보다 기술력이 그래도 지금은 낮다 평가되고 있는데 더 세밀한 파운드리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삼성전자가 새로 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도 기술력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율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수율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TSMC가 훨씬 더 빠를 거라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업력이 30년인데 삼성전자 이제 겨우 10몇 년인데 그런 차이를 사실 기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삼성이 기술력만 확보가 되게 되면은 팀쿡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미국에서 파운드리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제가 더 좋은데 얘는 기술이 좀 별로고 그리고 기술력도 좋고 쟤는 가격도 떨어져.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뭔가 압도적인 거를 삼성전자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짐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게 삼성전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무조건 뭔가 다 1등 해야 돼. 그리고 뭐 공장이 돌아가는 건 무조건 100%가 돼야 돼. 풀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보면 지금 DDR로 보면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세밀한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 걸 알지 못하는 어떤 기업이 이만큼의 수주를 잡아놨는데 그 중간 기간에 새로운 게 나왔어. 수율도 좋아. 그럼 당연히 그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줄이는 거죠. 우리 좀 주문한 거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DDR이든지 DRAM이든지 파운드리든지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도기적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긴장은 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요소들이 이미 또 주가에 반영돼 있는 측면도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또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사볼 만한 구간에 네. 있을 만큼 저평가돼 있다. 우선 맞습니다.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 네. 그러면 혹시 상한선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상한선이요? 네. 상한선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저는 한 7만 원대까지는 매수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 것 7만 원대까지는. 아. 왜냐하면 일단 저는 예전부터 음. 주가가 밀리든지 말든지 음. 일단 뭐 올해 뭐 유럽 재정이 아니 뭐죠 그 우크라이나 이슈 있을 줄 몰랐고 그 이후에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 그 전에 제가 주구장창 이제 10만 전자를 얘기를 했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네. 7만 원대 매수하면 10만 원이면 한 5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당장 뭐 내년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펀더멘탈 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막 온갖 맞을 수 있는 악재성 이슈를 다 맞았다라고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드렸었던 그 10만 원에 대한 의견을 저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한 입으로 두말하고 싶진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그래도 좀 더 걸리긴 했죠. 왜냐하면 조정 기간이 지금 1년 있었으니까 좀 더 걸리고 고생하는 시간이 좀 있으셨지만 최근에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10만 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입니다. 7만 원대까지 매수하시면 그래도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구간이어서 기술적으로는 7만 원대까지 그래도 매수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10만 원으로 네. 간다 했을 때 물론 그게 좀 늦춰지는 기간이 있지만 사실 네. 그 저가의 양을 늘린 기회도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익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새옹지마처럼 네.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지금 진짜 저는 사실 제일 유일한 문제가 전 수급이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의 연기금이 중국 주식을 줄인다. 그럼 이제 MSCI도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MSCI도 지금 우리나라 거 팔고 이제 A주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MSCI도 미국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연기금이 중국 주식을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MSCI도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중국 A주로 들어갔던 게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수급이 좋아져가지고 대형주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